예, 안녕하세요. 저처럼 그 차트를 이용해서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일매일이 참 새롭긴 합니다만은 그때그때마다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판단될 때, 시세의 기로라고 판단될 때 참으로 아슬아슬 조마조마, 그죠? 그런 느낌을 가지죠. 지금 이상현님 말씀하신 대로 2431이 아슬아슬했다. 그죠? 정말 간당간당했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내내 말씀드리기로 지금의 파동은 4번 파동이다. 조정 파동이다. 곧 다시 한번 5번 파동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부덕부덕 우기고 있는데, 그죠? 부덕부덕 우기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혹시라도 틀렸을지 모른다. 그 틀렸다는 얘기는 뭡니까? 어, 그동안에 우리가 4번 파동이라 했을 때, 그게 지금이 4번 파동이라 한다면, 2431, 지난번에 그 1번 파동과 겹쳐서는 안 되어야 되는데, 그죠? 겹쳐서는 안 되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겹치게 된다면, 그동안에 우리가 내내 주장했던 4번 파동이란 게 틀렸다가 되는 거고요. 갑자기, 왜 이래? 그죠? 그래서 상당히 솔직히 저로서는 좀 아슬아슬했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잘못하면은, 잠깐만요. 예. 야, 이거 그동안에 내 주장해왔던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 만천하에 이제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야, 큰일 났다. 했는데, 아슬아슬하게도 2429까지 갔죠. 그죠? 2429까지 가고, 아슬아슬했습니다만은 2429까지 가고, 2431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다행이다. 그래서, 아이고,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본다면, 이게 다행이라고, 다행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불행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지, 좀 헷갈립니다. 그죠? 다행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 주장이 맞았다. 따라서 앞으로 떨어질 거다라는 이야기고요. 불행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뭡니까? 제가 틀렸다는 이야기는, 그죠? 제가 틀림으로 인해서 틀렸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주가가 올라갔다는 이야기니까, 오히려 현재 2429까지 가면서, 2429 가면서 2431을 건드리지 않은 것이 이게 다행이라고 말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불행이라고 말해야 되는 건지, 솔직히 좀 헷갈립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항상 말씀드리기로, 바닥에서 사고 꼭지에서 파는 게를 왜 모르겠습니까만은, 바닥에서 사고 꼭지에서 파는 것보다는 추세를 확인하고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주의를 사주 경계에서 안전하다 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매수하고, 주가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 계속해서 5% 먹었던 10% 먹었던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가 꼭지를 치고 내려왔을 때 더 이상 추세가 상승 추세가 끝나고 하락 추세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확인된 다음에 비로소 매도하는,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매수하고 나중에 팔 때도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 매도하는 전략을 내내 주장하고 있죠. 그죠? 그렇게 하면은 대박은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내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라는 게 코스닥에 있는 그런 소소한 시가총액 1000억도 안 되는 그런 종목을 좋아하지 않고요. 되게 대형주 위주의 거래를 말씀드리고 있다 보니까 상한가 구경하기 어렵고, 그죠? 물론 그렇다 보니까 대박은 걷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루 이틀 주식하고 말 것도 아니고 이 바닥에서 오랫동안 오래 앞으로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금리가 과거처럼 18%, 20%, 25%, 우리나라가 터키도 아니고 브라질도 아니고 25%, 30%씩의 높은 금리를 줄 것 같아 보이지 않으니, 앞으로 아무보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낮은 금리 속에서 주식을 투자할 수밖에 없다면, 지속 가능한 안전하지만 오래오래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 되지 않겠냐. 제 방법이 100% 옳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제 방법대로 따라간다면 최소한 크게 손해봐서 순식간에
시장에서 쫓겨나는 퇴출되는 그런 꼴을 막을 수 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거죠. 그래서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조금씩 안전하게 매수하거나 매도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옵션 포지션을 보아달라 그래서 지금 화면이 잠시 좀 이상하게 나타났죠. 그죠? 그거는 그 옵션 포지션을 보기 위해서 제가 프로그램을 하나 띄우려고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띄우려고 하다 보니까 잠시 이상하게 된 거고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옵션 포지션이 현재 그 주요 그 투자자들의 옵션 포지션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얘들이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그 다음 이상희님 질문은 뭡니까? 오늘처럼 장 막판에 동시호가의 지수를 끌어올리는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막판에 지수를 끌어올리는 경우는요, 일종의 그 뭡니까? 그 옵션을 트리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옵션 포지션을 트리거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62,000원이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에서 그 어떤 특정한 레벨을 트리거하기 위해서 종종 쓰는 일인데, 사실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옵션 만기일도 아니고, 그죠? 옵션 만기일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때마다 일일이 동시호가 직전까지 2,417 정도 가 있다가, 그죠? 가 있다가 동시호가에서 한 7포인트 올라가지고 2,424를 만들었는데, 이게 옵션 만기 같은 경우에는 옵션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또는 옵션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종가를 건드리는 경우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옵션 만기일도 아니라서 제가 뭐 특별하게 큰 의미를 줄 것 같다고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거나 선물 옵션 만기일이거나 이렇게 된다면 뭐 옵션을 행사되는 걸 막기 위해서 종종 이런 짓을 하긴 합니다만은, 오늘은 그런 게 아니어서 크게 그다지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혹시 그 사이에 오늘 보니까 막판에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왕창 좀 사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린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현재 그 뭡니까 중간 선거에서, 이번 중간 오늘 지금 좀 할 이야기입니다만은,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우세할 거라는 좀 더 뭐 확실한 정보를 받았다든지 뭐 그런 이유도 되지 않겠나 싶네요. 자, 공화당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한창 이제 개표가 나오고 있죠, 그죠? 이거 현재 들어온 뉴스를 계속 보니까 ABC 조금 전에 제가 본 뉴스에 우리 그 연합 인포맥스의 뉴스를 보니까 현재 현재 중간 선거에서 미 중간 선거를 쭉 본다면 중간 선거에서 그 민주당이 접전지에서는 겨우겨우 이겨냈는데, 현재 그거로서는 전반적으로 상원에서는 접전이지만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이기지 않겠냐 하는 쪽에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다시피 여기다가 좀 찾아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중간 선거라고 치면은 뉴스가 바로바로 나올 텐데, 뉴스를 봐가면서 설명하죠. 중간 선거라고 하면은 접전 여기 있네요. 미 하원이 공화당이 4년 만에 다수당이 될 거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죠?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거로 예측되고 있고, 그 다음에 상원은 현재 팽팽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화당이 이제 하원에서 다수당이 된다면, 물론 미국은 하원에서 그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상원까지 통과해야만이 법안이 통과됩니다만은,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면 근본적으로 법을 제안해 가지고 올라가기가 이게 만만치 않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민주당이 하원에서 머저리티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상원에 올라가고, 상원에서는 두 당이 팽팽했고 공화당이 약간 우스웠기 때문에 그래도 견제가 됐는데, 지금 처음부터 하원에서부터 공화당이 우세하다 그러면은 이제 바이든이 내걸고 있는
뭔가 인플레이션 억제책이라든지, 인플레이션 뭐에 대한 법이라든지, 또는 반도체 관련 법이라든지, 온갖 법들이, 그죠? 온갖 법들이 제대로 시행되거나 행사되기가 어렵지 않겠냐라고 생각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뭡니까? 주식으로서는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좋은 거다, 그죠? 주가가 어디서 올랐고, 그저께도 올랐고,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이 우세할 거라는 기대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은 결국은 공화당이 우세하게 된다면 민주당의 경기 회복식을 위한 강한 드라이브가 주춤할 것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는 주춤할 것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FOMC에서 금리를 왕창왕창 올리는 정책이 다소간 좀 주춤하지 않겠냐. 11월 달에 0.75% 올리고 12월 달에 0.5% 올리는 정도로 끝나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현재 뭐 계속적으로 선거 결과가 투표 개표 결과가 계속적으로 중계 방송되고는 있습니다만은 확연하게 뭐 우리나라처럼 몇 대 몇이라고 돼가지고 결정이 되기는 조금 시간이 걸려 보입니다만은 현재로 봐서는 정말 주식시장으로 봐서 제일 워스트 시나리오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민주당이 거기도 이기고 하원에서도 이기고 상원에서 이기고 양쪽에서 다 이겨버리면은 그 주식시장으로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지금의 경우에는 공화당이 이겼고 최소한 하원에서 이길 것이 확실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상원에서도 팽팽하다면 앞으로 바이든의 행로가 험난하지 않겠냐. 따라서 바이든의 그 경기 부양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은 서서히 사그러들 것이고, 인플레이션도 사그러들 것이고, 그로 인해서 어차피 금리는 떨어질 것이니까 주식은 좋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차트로 본다면 제가 여기다가 2431을 줄을 꺼두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장중에 2431이 아니고 장중에 얼마까지 갔었죠? 2429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장중에 2429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2429 갔으니까 2431을 건드리면은 이제 이게 4 아니다가 되는데, 아직은 4다. 그죠? 아직은 4다가 되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론이 아니고 그냥 경험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니까 우리가 2431이라는 중요한 레벨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요 레벨 2431을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다가 아슬아슬하게 오늘처럼 2429까지 갔다가 이렇게 그야말로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이렇게 반전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하기로 우리가 어떤 레벨을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주가지수 1000이라 합시다. 주가가 떨어집니다. 1000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 아슬아슬 보고 있으면 이 1000이 무너지지 않고 돌아서는 아슬아슬하게, 근데 1001까지 왔다가 돌아서는 이는 아슬아슬한 경우, 드라마틱한 경우는 별로 없고,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1000이라 그러면 한번 깼다가 올라가면 올라갔지, 이걸 안 깬 상태로 돌아서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경험입니다. 이론적으로 이야기는 아니고요, 경험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을 본다면 비록 오늘은 2431을 건드리지 않았으나, 아슬하게 건드리지 않았으나, 그래서 아직은 여기가 4번이라는 게 유효하지만 이게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금세 2431을 건드릴 공산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말입니다. 매우 높아졌다. 그러니까 우리로 봐서, 현재 봐서 극적인 시나리오는 1번 주가가 2429에서 돌아서는 거죠. 그죠? 돌아서는 거죠. 또 하나, 굳이 말한다면 이때까지는 선거 전이었고, 지금부터는 뭡니까? 선거 후니까, 선거 전에 이미 선거에 대한 공화당이 이길 거라는 게 선반영됐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오히려
선반영된 그 약발이 닿으면서 오히려 떨어지는 소위 말해서 루머의 사고. 그죠? 뉴스에 팔아라. 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지고 공화당이 이길 거라는 기대감, 루머로 인해가지고 주가가 올랐다면, 정작, 공화당이 이겼어. 라는 뉴스가 나오는 데가 오히려 고점이 아니느냐. 정시기업은의 루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가 되면서 2429가 꼭지면서 소위 새로운 뉴스가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극적인 시나리오예요.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4번이 맞아요. 하지만 경험상으로 봐서 이거는 그럴 확률은 좀 낮아 보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내일이나 모레라도 2431을 깨고 현재의 상승 파동이 더 이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는 이때까지 어떻게 매겼느냐. A 파동, B 파동, C 파동으로 매기는 것이 틀렸고 어떻게 매겨야 되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1, 2, 3, 4, 5 하면서 3이고 떨어지면 4고 올라가는 5는 이런 식의 움직임이 예상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든 간에 이 조정은 있어 보입니다만은 이 조정 우리가 일목경표 이론에 보더라도 눌림목은 있어 보입니다만은 그죠? 눌림목은 있어 보입니다만은 이게 과연 2431이라는 엘리트 파동에서 4번 파동이라는 게 유효할까 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지금으로 봐서는 매우 낮아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4파가 될 확률이 아직은 유효하지만, 그죠? 아직은 2431이 안 깨지기 때문에 아직은 유효하지만, 솔직히 2431이 유지되고, 따라서 4파가 유지될 확률은 상당히 낮아졌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그럼 여러분들이 알겠는데, 그럼 어쩌란 말이냐? 뭡니까? 최소한 지금은 일단은 최소한 매도는 자제해야 될 것 같다는 거죠. 그죠? 좀 더 두고 보자. 그렇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럼 매도 자제하는데, 그럼 매도 언제 파노? 언제 파노? 일단, 엘리어드 파동 말고, 그냥 우리가 객관적인 지표로 봐서, RSI가 매도를 나타내면 팔자는 거죠. 언제? 얘가 이렇게 되면, 70m 내려가면, 우리가 여기서 올라간다고 생각했으니, 여기서부터는 내려간다고 생각해도 된다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는 아직은 RSI가 70선을 깨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RSI가 70 이상이라는 이유로 매도로 가서 성급하니 더 기다렸다가 얘가 이렇게 꺾이면 주가가 꺾이면 그때 가서 70선을 무너뜨리면 그때 가서 팔자. 그래서 그때 가서 팔자. 만약에 재수가 좋은지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내일이라도 그죠? 내일이라도 하락해서 결국은 2431을 결국은 타치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면 내일이라도 밀려가지고 그러면 여전히 이 4파란 것이 아슬아슬하지만 유효하니 그때는 RSI가 이렇게 꺾일 경우에는 매도 물량을 어떻게 합니까? 늘려야 되겠죠. 그죠? 그게 아니고 2431을 건드리고 더 올라갔다가 그죠? 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다면 그때는 2431을 건드리고 2500까지 갔다가 예를 들어서 올라가서 한 2500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RSI가 꺾이면서 매도 신호가 나타났다면 그거는 이게 이 파동이 1번 파동, 2번 파동, 3번 파동, 4번 파동으로서 전 큰 상승 파동의 4번 파동으로서의 조정이다 보니까 그거는 매도하더라도 매도 물량이 작아도 된다는 거죠.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2431이 아직까지 유효하니까 좀 더 두고 보시되 그 다음에 뭡니까? 70m로 내려간 걸 보시라는 겁니다. RSI가
70선을 무너뜨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나요? Yes, 있습니다. 아파 홍오파? 아파 홍오파가 뭐야? 아파 홍오파 이럴 수가 있으니까요. RSI가 70선을 무너뜨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나요? 있습니다. 그거는 예전에도 수많은 예가 있거든요. 볼까요? 여기는 잘 안 보이네. 여기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있네. 그죠? 그러니까 내려갔다가 70선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0선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럼 그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있으니까 지금도 70선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RSI가 70선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물론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기서 70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일단 매도했죠. 매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도하려고 하니까 하다가 매도 타임을 놓쳤어. 실기했어. 그런데 그러면 어째 되느냐. 여기서 매도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여기서 매도해야 되는데 이게 아는 게 병이라. 이게 어떠니까 지금은 70선 밑으로 내려오지만 전에 보니까 RSI가 70선 밑으로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기도 하더라 라고 요거를 기대하면서 여기서 매도하지 안 하고 버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걸 바라보고 다시 올라갈 거니까 바라보고.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아시다시피 이렇게 가기는 개뿔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때라도 못 팔으면서 후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물론 있고요. 그 다음에 RSI가 30 이하 있다가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먼저 움직입니까? RSI가 먼저 움직입니까? 주가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죠?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이 주가를 가지고 지지고 볶고 나눈 걸 더하고 해가지고 RSI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다가 무슨 이유가 된지 몰라도 떨어지면 RSI가 올라가다가 도로 떨어지게 되어 있고 주가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면 RSI는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RSI 뭐라고 보노? 이거 주가만 쳐다보고 있어가지고는 왔다 갔다 헷갈리니까 오를 때는 계속 오를 것 같고 내릴 때는 계속 내릴 것 같고 객관성이 결여되니 객관성이 없으니 그래도 RSI 가지고 시장의 움직임을 계산해서 숫자로 나타내면 뭐야? 시장의 움직임을 어떻게 객관화할 수 있다는 거죠.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시장의 콜을 받고 매일매일의 주가 움직임을 쳐다보면 계속 하나씩 좋아 보이지만 그때 그걸 시장의 콜을 받고 있지 말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숫자를 계산해서 객관화하면은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훨씬 다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RSI 보라는 이야기예요. RSI는 뭐로 만듭니까? 주가로 만드니까. 그죠? 주가 움직이로 만들으니까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1번 주가가 움직이고 그런 다음에 RSI가 따라가는 거야. 주가가 내려서야만이 RSI가 꺾이는 거지.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RSI가 꺾이는 법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일이라도 2431을 깨고 올라가면 다시 물론 이렇게 될 겁니다. 분명히 조만간 RSI가 높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매도 타임이에요. 하지만 2430일 위에서 꺾이는 것과 바로 꺾이는 것에는 똑같은 매도일지라도 이렇게 꺾이면은 이거는 3 다음에 4, 8은 0이고 이렇게 꺾이면 C 다음에 이거 A, B, C고
C 다음에 새로운 오파, 하락 오파란 얘기니까 이게 2430일 넘었다가 또면 여기가 3이고 4니까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죠? 다시 올라가는 이야기고 2431을 건드리지 못하고 내일부터 밀려가지고 RSI가 매도를 때리면 그때부터는 더 밀리면서 이거는 다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쫙쫙쫙쫙쫙 더 밀리면서 2134마저 무너뜨릴 거란 이야기니까 2431을 넘어서는지가 우리로서는 여전히 중요하다. 여전히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그러면은 2431을 돌파 할까 안 할까? 그죠? 2431을 이 돌 넘을까 어떨까? 오늘 2429까지 갔는데 2429까지 가다가 거기서 멈추고 아슬아슬하게 극적으로 돌아설까? 아니면 더 갈까?를 이론도 아니고 그죠? 이론도 아니고 아무도 아닙니다. 순전히 느낌이고 경험인데 그죠? 순전히 느낌이고 순전히 경험입니다. 이론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에요. 그럼 그 느낌이나 경험해가지고 거래하라는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냥 경험상으로 봐서 2429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안 건드리고 극적으로 내려가는 경우보다는 건드리고 넘어서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 그러니까 돌파될 공산이 매우 높더라. 따라서 만약에 2431을 넘어선다면 아슬아슬하게 오늘은 안 넘어선다면 아슬아슬하게도 사파지만 안 넘어선다면 이제 조정다음에 계속 상승적으로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조를 바꿔서 2134가 여기가 진짜로 바닥이었다. 네? 지금이라도 바닥이었다.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명남님께서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살까 말까 하시다면, 그죠? 똑같습니다. 2431을 넘어서면은, 그때부터는 조정을 보이더라도 사도 돼요. 왜요? 이제 상승파동이니까. 2431을 넘어선다면, 내일이라도 넘어선다면 사도 돼요. 올라갔다가, 지금 사기 무섭다면 조정을 보일 때만 사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그게 아니고 2431을 건드리지 못하고 바로 밀리면 그때는 사는 것보다는 더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기다리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포스코 케미칼 20만원 아래로 내려오면 매수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 올라가네요. 지금이라도 매수할까요? 예, 포스코 케미칼 등등해서 종목을 보죠. 자, anyway 결론 2431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면요. 한마디만 더 하면, 오늘 사실은 저는 왜 그런지를 묻지 마시고요. 왜냐고 묻지 말고, 오늘이 변곡 이 될 가능성을 좀 입니다. 오늘이 변곡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사실 제가 변화율의 말씀 잘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기가 상당히 좀 뭡니까? 조심스럽고 그래서 변화율이라고 주장하기가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러다가 그래서 막 묻지는 말고 그냥 참고를 하고 계십시오. 나중에 진짜로 오늘이 변화율이 되면 오늘이 변곡이 되면 오늘 요 고점을 해가지고 오늘 여기를 고점을 진짜 드라마틱하게 밀리면 그래서 RSI가 꺾이면 따라서 지금이 4,8한 것이 판명이 되면 따라서 2434가 바닥이 아니고 더 내려가는 쪽으로 낙차게 되면 이게 왜 변곡이었는지 그때 가서 고백하게 합니다. 그때 가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고백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그 때문에 지금 그래서 팔란 이야기는 결코 아니니까 그러니까 팔란 이야기는 결코 아니니까
혹 오늘이 변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측면에서 그냥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Anyway, 내일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2430일을 넘어가 버리면은 방금 이야기했던 변곡의 이야기고 뭐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니까. 자, 내일 하루가 오늘 저녁에 진짜로 뭡니까?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기는지, 그러니까 미국의 주가가 올라가는지, 환호 자격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지, 아니면은 새로운 뉴스가 돼서 밀리는지가 아주 중요한 워치 포인트가 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